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이 부진한 경제 지표들을 또 한 번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오후장 갈수록 더 큰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월의 고용 지표 둔화세에 이어서 3월의 민간 기업 부문 고용도 전월 대비 크게 둔화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오늘은 특히나 또 이 차잉원 대만 총통과 미국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회동으로 인해서 양안의 갈등도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또 시장의 이 분위기 속에서 겁이 나고 무섭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버팀목이 되어줄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있죠. 박영근 대표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시장 공부도 자세히 해보실 수 있고 종목 공부까지도 이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천사 구조대님과 함께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이 뭐 손바닥 뒤집듯이 분명 어제 제가 우리 코스피 지수 2,500을 가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약세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응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전일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다행스럽게 전일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세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기술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세를 형성해주는 포지션들이 있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하락을 하게 된 요인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과정에서 하락을 하게 만들어준 그 요인들이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 어떠한 판단을 하셔야 될지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랑 함께 1시간 동안 같이 하시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양 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4포인트대,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78포인트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이 있다면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의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달아주었다는 거고 역시나 그 중심에 있는 2차 전지들의 수급이 오늘도 대부분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체크해 봤더니 역시나 시장의 하락세가 크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은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났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약 500여 개 종목이 올라간 반면에 1,900여 개 종목이 떨어졌던 포지션들 우리는 이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역시나 오늘도 2차 전지주 혹은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형성되는 포지션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번 주 들어서 상승폭을 보이기 시작했던 섹터들도 역시나 이 상승하는 포지션에 포착되는 경험들을 오늘 또다시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냐? 바로 오늘 떨어졌던 주된 요인들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지금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과의 한번 연관성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뭡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입니다. 자,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선물의 매도 물량입니다. 장중한테 2조 원이 넘는 물량들이 나왔고요. 다행스럽게도 종가 기준으로는 2조 원 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1조 9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선물 매도세가 외인들로 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선물 쪽에서 1조 넘게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는 최근에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 말을 드릴까요? 일단은 오늘 악재성 이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위축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외인들의 선물 물량들이 우리는 과거에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래일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선물 쪽의 외인들의 매도세가 1조 이상 출현을 했었던 날이 언제였는지를 체크해봤더니 바로 지난 4월 3일 날에도 역시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1조 원 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14일 날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매도세가 출현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보다 더 큰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지난 3월 14일로 갔었을 때는 낙폭이 어제 상대적으로 오늘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더 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거래일 날 어떻게 됐느냐예요. 일단은 3월 14일 날 보셨던 것처럼 1조 4천억 원이라는 물량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거래일 날 추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 마감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됐고요. 최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조 원 넘게 나왔었던 물량들이 포착됐던 4월 3일에도 역시나 다음 거래일 날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오늘 외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다량으로 출현이 되었어도 크게 걱정할 만한 포지션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역시나 외인들이 왜 매도를 보였는지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내일 뭐가 발표됩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기대치가 낮은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그 다음에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었고, 그와 유사한 삼성전자의 실적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역시나 저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 저조했던 부분들보다 그 다음에 대한 가시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분위기가 내일 우리나라도 이어질 것이냐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역시나 그 중심에 있는 외인들의 수급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량의 매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수급들에 대한 흐름이 과연 내일도 똑같이 이어질 것이냐가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의 흐름을 토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일단은 최근 한 달 동안에 1조가 넘게 외인들의 선물들이 나왔었던 시점에서는 어김없이 지수는 떨어졌지만 그 다음 거래일 날은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연출이 되는지 이것만 우리는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파생되는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역시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일단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외인들의 수급들이 붙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인들의 수급이 역시나 반도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타 섹터로 갈 것인지가 이제는 추가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두 가지로 갈라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토대로 우리가 확인했었던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똑같이 경험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지수의 회복이 어디 쪽 중심으로 만들어지냐? 역시나 반도체 혹은 자동차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분위기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섹터들을 바라봐야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거는 뭐가 될까요? 2차 전지가 되겠죠.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가 지수의 상승을 그래도 그나마 방어 형태로 만들어줬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역시나 1번은 2차 전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번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역시나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섹터가 뭡니까? 역시나 제가 첫 번째 2차 전지 얘기 드렸고 두 번째로 얘기 드렸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게임입니다. 사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위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들은 상대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연출되는 포지션들을 우리는 오늘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도 이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관심도가 쏠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반대로 부각이 된다면은 오늘 올라갔던 섹터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제약 그리고 얘기를 드렸던 게임주들 최근에 신규로 올라와 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한번 내일장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는 그 부분들을 체크했다면은 다음 주에는 역시나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필두로 한 미국의 경제지표겠죠. 사실 최근에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가 됩니까?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분위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들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게 뭐예요? 역시나 경기 침체입니다. 일단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 달 전과 지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 중심에 뭐가 있었고 은행주들이 있었고 일단은 은행주들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줄어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과정에서 은행주들에 대한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은행주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는 일단은 경기 침체가 조금 더 분위기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곧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에 대한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잘 버텨냈지만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하락세가 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신흥국 대비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필두로 한 나머지 경제 지표들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과연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해도 오늘 500개라는 종목군들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얘기를 드리죠. 500개라는 종목군들이 올라갔었을 때 그 500개의 종목군들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의 종목군들은 얼마나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 오늘 시장이 좋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았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분석하신 다음에 이것을 위기로 경험을 하셔야 될지 기회로 만드셔야 될지는 역시나 생각의 차이, 대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희 교육방에 계신 분들에게도 항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오늘 상대적으로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 매도보다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내일 혹은 다음 주장 조금 더 빠르게 회복대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중심에 있는 교육적인 부분들을 저희 교육방에서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있고 이따가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당연히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사실 오늘 같은 장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을 내시는 분위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한 종목군들 저희 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준비해내고 있고,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당연히 저희 종목군들 중에서도 올라간 종목군들 분명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특히나 제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 역시나 오늘 빨간불 켜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만들어 드렸듯이 오늘도 드리는 종목군들을 함께 해보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저희가 자랑하는 검색기, 오늘 역시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상한가를 끄집어내는 모습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기에 대한 교육까지 한번 오늘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역시나 방송 끝나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에서 해드리죠? 저희 교육방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교육방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저희가 내일장 또 준비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확인해보러 우리 김혜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5년 만에 현재 분기 적자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시장이 또 한 번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지 지켜봐야 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은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공부해 보실 수 있고,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는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흔들릴 때 공략하는 종목들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죠. 대표님의 히든 종목과 이 검색기 종목들이 또 4월간은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그 상승률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은 인공지능 영상 진단 솔루션 제공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48%가 넘는 누적 상승률을 달성하는 모습이고요. 휴마시스 역시나 연일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기기 R&D 투자 확대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적 상승률은 27%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박셀바이오 암학회를 앞두고 면역 항암제 관련한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박셀바이오도 18%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DYD 누적 상승률 16% 돌파하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차량용 반도체 IP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2%가 넘는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정부가 이 원전 수출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관련주들 또 한 번의 시세를 보였죠. G2파워가 11% 넘는 누적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17%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이 원전 수출에 문제 없다라는 이 정부의 발언에 G2파워 13%가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박셀바이오 암학회 앞두고 꿈틀거리는 모습이죠. 11%대의 강세. 스튜디오 미르 어제의 히든 종목이었는데 하루 만에 또 8% 넘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MDS테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업무 협약 맺는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7%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 가운데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검색기 상한가 또 한 번 잡아냈습니다. 유니온이 상한가 같고요. 그 밖에도 29% 넘는 급등을 보였던 제이스코홀딩스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27%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PNT 역시나 26%대의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는 검색기가 포착했던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어제는 시장이 강해서 히든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또 검색기가 한 건을 크게 해내는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 나도 이제는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 다 배워보실 수 있고요. 시장 관련한 공부들도 대표님과 함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입장하셔서 이 4월장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장은 흔들렸지만 어제 공개했던 히든 종목이 또 하루 만에 큰 시세를 보였더라고요. 이런 히든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어저께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저희 히든 종목 2개 중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8%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은 좋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는 8%대에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떨어졌지만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당연히 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만들어드리는 과정들을 같이 하는 시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수익의 극대화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미래반도체라든지 특히나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50%, 100%, 많게는 140%까지 상승하는 그림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같이 떨어졌었던 시점, 물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떨어졌고 저희가 공략을 했었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도 하락을 했던 종목군들 많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도 아까 얘기를 드렸죠. 저희 교육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미 아신 분들이라면은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떨어지는 종목군들 다시 또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는 그러한 결과물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 만들어주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가 히든 종목군들로 드리는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드린 종목군들 위주로 바라보시되 기존에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도 소위 말해서 놓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왜? 말 그대로예요. 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추가 상승,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최근에 계속해서 저희 방송 통해서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이 4월달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루닛이 48%, 스튜디오 산타가 38%, 하이드로 리튬이 32%, 휴마시스가 27% 등등 벌써 20% 넘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고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군들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4월 달에 상승폭을 보였던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미래나노텍, 제이오 이런 종목군들 역시나 3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도 좋은 흐름 그려주고 있고 새롭게 저희가 최근에 공략해 드렸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든지 박셀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DYD 같은 종목군들 역시나 최근에 다시 바닥권 다지고 올라가주는 포지션들 연출해주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저희가 계속해서 장중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저희 교육방에서 지속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브리핑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도 역시나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여기에 보시는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어저께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왜 저희가 스튜디오 미르를 공략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물론 올라간 종목군들 지금 공략을 하는 것도 맞아요. 좋아요. 하지만 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을 얻고 싶은데 어디에서 내가 대응해야 될지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공략해 드리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은 밑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매도를 해야 될 시점들을 명백하게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검색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어떤 부분들과 함께 히든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맞춰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한번 공략해 보시라는 얘기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상한가 간 종목군들, 상한가 육박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또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시장 좋을 때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아보신다면은 그래도 시장 대비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는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권으로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 어저께도 야간에 교육해 드렸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종목 상담해 드렸고 그리고 어저께 야간에 또 뭐 해드렸어요? 저희 검색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렸어요. 계속해서 야간에 교육을 해드리면서 저희의 노하우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유니온 상한가 여러분들 계좌의 포트에 담기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4월달 아시는 것처럼 상한가 종목군들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현재 세계 상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또 얼만큼 많은 종목군들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 드리는 것처럼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꾸준히 얘기를 드리는 종목군들, 꾸준히 보여드리는 종목군들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장중에 저희 교육방에서 뭐 해드리고 있어요? 종목에 대한 언급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 종목 최근에 공략을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공략해드렸을까요? 과거부터 공략해드렸어요.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승과 눌림이 형성이 되었던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이 움직이는지를 모르신다면 오셔서 눌림자리에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저희는 늘 눌렸을 때, 파란 불일 때, 상승 후 눌렸을 때 공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적인 상승폭 만들어 간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코오롱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3,000원짜리에서 7,950원, 거의 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4,000원까지 떨어졌다고요. 여러분들이라면 공략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4,000원에서 8,000원 가면 100%가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라면 공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공략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현재 5,000원까지 오면서 20%대 상승률 기록해 드렸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왜?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오늘 5,000원까지 찍고 떨어졌지만 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5,500원, 6,000원, 6,500원, 7,000원을 과거에 갔었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목표를 간다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드리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은 늘 눌렸을 때 공략을 해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합니까? 손절하세요. 단 손절은 짧게. 그리고 밑에서 또 재매수 공략하십시오.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 빨리 올라가냐 천천히 올라가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에 올라갈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양호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올라가는 포지션 연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얘기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과 떨어졌다 바닥권 다지고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고 싶던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하시고 싶던지 궁금하시면 빨리 입장하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얘기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고요. 오늘도 박셀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와 주었죠. 저희가 이 종목 언제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자, 최근에 보시면 3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4만 원대 넘게 30%가 올랐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3만 8천 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4만 6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올라가기 전에 공략하셔야 된다고 항상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당연히 뭐 하시면 돼요? 손절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됩니까?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서 저희랑 같이 공략해 보시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군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DYD 역시나 마찬가지죠. DYD는 벌써 최근에만 2번을 공략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리 어디에서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수익을 챙겨 드렸고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최근에 또 드렸어요. 지난주에. 안타깝게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무슨 색깔이 나왔지만 파란 색깔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이 모습 역시나 10% 넘게 올려드렸다고요. 수익 챙겨드렸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장 물론 중요해요. 올라가주는 종목군들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 올라간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다져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초입에 여러분들 공략하신다면 얼마든지 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올라가주는 종목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종목군들도 있다.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같이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군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팩트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한번 수익 챙겨드리고 떨어져서 또 잡아서 또 수익 챙겨드렸다고요. 근데 이 종목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아직 1,000원대예요. 2,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예요? 또 우리가 100% 수익 날 수 있는 구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분명히 보여드렸죠. 남들은 안 보는 자리예요. 남들 이런 거 사실 안 봅니다. 왜? 불안하니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죠. 종목인 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손절이라는 우리는 대응 방안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안 떨어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어차피 손절자리 제대로 잡아놓고 밑에서 제대로 공략만 하면은 얼마든지 큰 수익 나올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이런 거 싫어.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또 뭐도 만들었습니까? 검색기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는 검색기 얘기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군들 함께 교육받고 함께 여러분들과 하는 그 방이 저희가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뭐예요? 어저께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자, 6만 원까지 갔습니다. 3만 원까지 떨어졌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100%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추세를 봅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올라가는 포지션.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 만들어 드렸고 아쉽게 윗꼬리를 달았지만 여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 왜?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4만 원대에서 5만 원, 6만 원까지 간다? 못해도 50%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30%, 50%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만 제대로 밑에서 공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분할 대응.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수익, 나도 30%, 50% 났어요. 자랑해 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만들어 드린다고요. 단지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가 많은 얘기 못 나누니까 어디에서? 저희 교육방에서 얘기 나눈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입장하셔야 되겠죠.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러 우리 김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시장이 흔들릴 때는 검색기 종목을 지켜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히든 종목 하루 만에 8%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히든 종목도 검색기 종목들도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나도 이제는 좀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관련한 교육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이제 4월장 좀 더 탄탄한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글자짜리 종목이고요. GPU 자원관리 솔루션, AI 데이터 가공 솔루션, 초고속 영상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 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여기서 맨날 영어로 어떻게 말하게요? 여쭤보면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저 대답 잘합니다. 대답 안 하시잖아요. 안 하는 걸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확인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표님께 알파벳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A, B 다음 뭘까요? D, D 전에. B. B 다음에. 이거 봐요. 이거 안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 A, B, C죠? 네, C 다음은 E, E? E. 오히려 좋아. 네, C랑 E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명, 이 앞 두 글자 힌트를 크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은 차트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고요. 역시나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요?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서 저희가 조금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오늘 시장이 좀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최근에 잘 가다가 오늘 한번 밑거덩했는데 그 밑거덩이 흐름이 조금 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큰 하락을 보여줬던 소위 말하는 낙폭 과대주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기준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일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은 그만큼 기술적 반등이 형성이 되면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낙폭 과대주들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 저희가 많이 드렸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고 상대적으로 오늘 다소 하락폭을 키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탈되는 부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손절입니다. 늘 얘기를 드리죠. 자,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불안해요. 그러니까는 뭐 하시면 됩니까? 손절하시면 돼요. 이만큼 손절할 걸 이만큼 돼서 손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죠. 눌렸기 때문에 추가 눌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 종목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손절하시고 다시 뭐 하시면 됩니까? 재매수하시면 됩니다라는 얘기 항상 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떨어졌기 때문에 불안하고 아쉬운 부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슨 생각하면 돼요? 손절하고 다시 밑에서 또 잡으면 된다고요. 결국에 종목군들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빨리 가냐 천천히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2차례 공략을 해드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안타깝게 최근에 분위기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다소 눌림 구간에 있었다가 진정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형성이 되었다가 오늘 주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18,000원, 19,000원대에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간다 해도 몇 %예요? 50%가 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우리는 역시나 이 구간을 목표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세 글자짜리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다. 까지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종목명 여기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서 공개하냐? 방송 끝나면은 저희가 저희 교육방에다가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는 궁금하신 분들 저희랑 내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러 우리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힌트를 들어도 종목명 유추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종목명뿐만 아니라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이 어제 오늘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대표님의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은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그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히든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죠. 17%가 넘는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G2파워 역시나 정부의 발언의 힘을 받으면서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13%가 넘는 오름세, 룬이 또 12%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박셀바이오도 이 암학회를 앞두고 꿈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죠. 11%가 넘는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오늘은 어제 히든 종목이었는데 공개 하루 만에 8% 넘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도 미래반도체가 7%대, 미래나노텍도 6%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 가운데 오늘 장중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유니온이 상한가 진입했죠. 상한가 가는 종목을 포착을 했고요. 제이스코홀딩스가 29% 넘는 급등 흐름, 유니온 머티리얼도 27%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 검색기가 잘 포착을 해줬죠. 그 밖에도 PNT가 26%대 급등을 기록했고요. SKI테크놀로지도 8% 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는요, 검색기가 포착했던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 검색기가 역시나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검색기 종목들도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하셔서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을 골라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역시나 대표님 말씀처럼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바로 이 검색기가 크게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검색기 종목들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역시나 시장 안 좋으니까는 저희 검색기가 불을 뿜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검색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뽑아내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역시나 상한가 종목 하나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20%대 종목군들 다수 뽑아냈는데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신다면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인공 여러분들도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은 정말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별거 없어요. 하지만 그 부분들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한 유니온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한가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포트에 담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도 교육해 드렸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자, 일단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종목군들이 이렇게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르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군들이 나왔을 때 이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흐름인지 떨어지는 흐름인지 그리고 시가인지 저가인지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착됐던 유니온 21% 상한가 갔습니다. 자, 몇 퍼센트예요? 8%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이스코홀딩스 21% 포착 역시나 29% 갔습니다. 상한가 육박했죠. 사실 이 제이스코홀딩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떨어졌었을 때 저희가 포착이 돼가지고 포착 당시 상승률이 9%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시나 유리온 머티리얼 16%에서 27% 갔습니다. 11%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PNT 7%에서 26% 갔습니다. 19% 상승을 보였어요. 만약에 이 종목군들 합쳤다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47%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실 유닛이라는 종목도 포착이 됐었어요. 근데 왜 저희가 안 가져왔습니까? 5% 이상 안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10% 이상 안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은 종목군들은 저희가 수익을 안 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라고 안 친 겁니다. 만약에 이 룬이 또 포착이 되었었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을 때, 함께 보셨을 때 이 종목군들 공략했다면 짧은 수익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짧은 수익은 수익으로 안 친다고 했죠. 왜? 크게 보시라고. 크게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라고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만 보여드리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쭈루루 같은 시간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상승률 기록해 드렸고 이 상승률 우리가 확인해 보았을 때 몇 퍼센트였다고요? 오늘 47%였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47% 오늘 놓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검색기만 보셨다면은 저희가 딱 포착했었던 시점에 종목군들 이렇게 떴고 그 과정에서 이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저희가 교육해 드렸던 그대로만 배우셨다면 47% 수익이 났다고요. 이렇게 저희 검색기가 특히나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안 좋은 시점에서 확률이 정말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색기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 움직였었을 때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유니온이 오늘 저희가 어느 시점에 포착이 됐냐? 9시 23분에 포착됐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포착이 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포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몇 %대에서? 21%대에서 포착됐다고요. 자, 여기에서 포착이 아니라 여기에서 포착됐어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8% 수익 구간 만들어 드렸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시가, 그리고 당일 형성된 저가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여기 두 개 이탈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파란 색깔 캔들이 나오기 때문에 파란 색깔 캔들 나오면 뭐 하시면 돼요? 매도하시면 됩니다. 손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란 색깔 안 나오면 들고 가시면 돼요.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9시 23분에 포착이 됐지만 오늘 형성된 저점권이 여기였다고요. 여기 이탈 안 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들고 가면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포착이 되었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결과물 어떻게 됐다고요? 올라왔다고요. 안 떨어지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검색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역시나 두 번째 종목 제이스코 홀딩스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처음에 시작할 때 상한가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3,620원대의 저점권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얘기 드렸죠. 저희가 똑같은 시간에 포착했습니다. 9시 20분 때. 그러면 올라갔다가 눌리고 저점권 지지받고 올라올 때 포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9시 11분에 포착된 3,625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 라는 기본적인 성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21%대에 포착이 되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안타깝게 상한가에 한 호가 남기고 못 올라갔어요. 4,2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 나쁘지 않게 8%, 9%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역시나 유니온 머티리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초가 3,140원 형성이 됐죠. 여기 이탈하면 뭐 나오니까? 파란 색깔 나오니까 이탈 안 하면 뭐 하면 됩니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눌렸던 시점에서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됩니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구조.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PNT 역시나 마찬가지. 저희가 언제 포착이 됐다고 했죠? 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시점에 포착됐다고 했어요. 자, 최저가 54,400원. 역시나 여기 이탈하면 뭐가 돼요? 손절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잡았더니 그냥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7% 종목이 26%까지 무려 19%나 올라갔대요. 이게 저희 검색기의 팩트라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요. 어디에서? 저희 교육방에서 받아보시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버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목만 보여드리지만 이 다음부터는 매매 시그널까지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는 빨리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한 번 더 확인해보러 우리 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너무 훌륭한 이 검색기가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죠. 업그레이드 버전까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검색기 종목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 글자짜리 종목인데요. 의약품 원료,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제조와 판매 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 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볼 텐데 네 글자 중에서 앞 두 글자에 대한 힌트를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포천에 정말 유명한 막걸리가 있어요. 아시나요? 전 술을 안 먹어서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표님 오늘따라 연기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 포천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는 막걸리인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안 드셔도 아시잖아요. 저도 술 안 모릅니다, 먹어요. 저는 막걸리는 서울 막걸리밖에 몰라요. 포천 일동 막걸리가 정말 유명한데 일동 막걸리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은 차트로 이야기 보충해 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역시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르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네 글자짜리 종목인데 거기에서 지금 두 글자는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추가적인 힌트 드릴 거면은 제약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종목명 다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제약주들 요즘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목은 지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어요.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초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2만 원짜리입니다. 최근에 4만 원까지 갔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50% 100% 목표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 궁금하시죠? 빨리 입장하십시오. 입장하셔서 확인하시고 내일 저희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오늘의 히든 종목들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3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